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료수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조금 아셔야 되니까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실험 목적, 이론, 과정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의사항 및 토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과 처리하는 것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실험의 목적은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요오드 적정법을 통해서 비타민C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은 먹어봤을 그 시중에서 팔고 있는 음료수 있죠. 비타민C 음료들이요. 그 안에 비타민C가 얼만큼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근데 기본이 산화환원 반응을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또한 적정입니다. 산화환원법 적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는 그 지난번에 생활 속의 산염기 적정했듯이 그러니까 식초 속의 아세트산의 농도를 알아낸 것처럼 비타민 음료수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의 양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을 하는데 오늘의 이용하는 반응은 산화환원 반응이라는 거. 그러면은 먼저 비타민C요. 비타민C는 이게 우리가 아스콜빅 액시드요. 그쵸? 이렇게 한 종류고 음식물 속에도 들어있고 아니면 아까처럼 약도 돼 있고요. 약도 나와 있고 비타민 음료들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정량을 공급받기 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괴혈병이 걸리지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그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보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적정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해야 되는 거. 이 표준화라는 거는 적정을 하려면 그 용액의 농도가 정확해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는 식초 속에 아세트산을 정량을 할 때 NaOH의 농도가 틀려지면 그럼 여러분들이 정확한 농도를 구해낼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NaOH를 만든 다음에 농도가 정확한지를 표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정확한 농도를 구하는 게 바로 표준화예요. 표준화. 아시겠지요? 근데 표준화할 때는 이제 1차 표준물질이라는 표준물질을 가지고서 순도도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제도 쉽고 그 다음 반응이 일단 정량적으로 진행돼야지만 우리가 표준물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오드법 적정이잖아요. 그럼 요오드 용액을 만든 다음에 그 요오드 용액을 가지고서 적정을 하는데 그 요오드 용액을 표준화할 때 우리는 표준 비타민C를 씁니다. 그러니까 시판되고 있는 그 시약이요. 비타민C 그 화합물을 가지고서 농도를 만들어서 이 요오드 용액의 정확한 농도를 구하는 표준화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오드 용액의 농도가 알려지면 계산해서 알고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서 시중에서 팔고 있는 비타민 음료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의 양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산화환원 반응이니까 산화되고 환원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비타민C는 산화되면서 공기 중에 나타나면 산화되죠.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는 환원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비타민C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요오드랑 같이 가지고서 산화환원 반응을 통해서 농도를 알아보는 건데 그럼 기본적으로 산화라는 거는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고 환원은 산화수 감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면서 자신이 환원되는 거고 환원제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면서 자신이 산화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타민C가 이 반응에서는 비타민C가 환원제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산화수라는 거를 구해서 산화수의 변화를 가지고서 산화환원 반응을 여러분들이 아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반응 같은 경우에 원소의 산화수는 제로, 여기도 제로. 그 다음에 산소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서 탄소는 플러스 4가 되고, 그렇죠? 그럼 산소 마이너스 2, 그럼 마그네슘 여기서 플러스 2가 되겠죠. 왜냐면 화합물 자체는 중성이니까 산화수의 합은 제로가 돼야 되니까. 그럼 마그네슘은 0에서 플러스 2로 변했으니까 산화수 증가됐으니까 뭐예요? 산화된 거죠. 자신은 산화됐으니까 환원제 역할을 하는 거죠.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가 산화되면 환원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에도 배웠으니까 다시 한번 산화환원 걸 아시고 산화제가 뭔지 환원제가 뭔지를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산화수 구하는 거예요. 산화수 여러분들이 원자들의 산화수는 제로. 그 다음에 그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전하수하고 같은 거, 전하수하고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대부분. 왜냐면 예외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루는 것은 이렇다는 거를 알고서 산화수도 구하는 것도 한 번쯤은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요오드 적정법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요오드 용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요오드 용액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오드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과량의 KI요. 그 KI 용액, 요오드와 칼륨, 그 용액하고 그 다음에 KiO3요. KiO3 그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산을 첨가해 가지고서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요 3요오드와 이온 요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I3- 요 이온이 만들어지면 얘하고 비타민 C하고 이제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정량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요오드법 적정에는 직접하고 간접이 있는데 간접은 여러분들은 직접 적정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넣는 거지요. 그러니까 역적정도 있었잖아요. 미리 반응시켜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 하고 이거는 그냥 바로 그 요오드 용액 만들어서 비타민 C하고 반응시켜서 농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직접 적정법을 쓰는 거고요. 그럼 이거예요. 여기서 그 요오드 용액 만드는 방법입니다. KiO3, KI 과량의 이게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산도 넣고요. 그럼 이 조건 하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I3-가. 여러분들 이거 다 계산을 해서 요오드의 농도도 알아내시고요. 그러면 요 아이오딘 3아이오딘화 이온이랑 비타민 C랑 반응이 1대1 반응입니다. 1대1 반응이요. 이걸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농도를 또 계산해 내실 수 있지요. 요 아이오딘화 이온이랑 요 비타민 C는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요 반응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적정을 하려면 종말점을 확인하려면 지시약을 써야 되죠. 그래서 지시약으로 오늘은 녹말 지시약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분이라고 알고 있는 거 있죠? 녹말 지시약을 씁니다. 근데 요오드 자체에서 그러니까 산화환원법 적정에서는 그 사용하는 용액의 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색을 이용해서 그 지시약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오드 용액도 약간의 황색을 띠기 때문에 그걸 쓸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종말점을 확인하는 게 녹말 지시약을 썼을 때가 훨씬 더 우리가 알아보기도 쉽고요. 검출 한계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녹말 지시약을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녹말 지시약을 써서 무색에서 청색으로 변할 때 이거를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요오드 녹말 착물은 그 중고등학교 때 식품 속에서 그 탄수화물이 들어있고 한 것들을 확인할 때 요오드 용액을 떨어뜨리면 짙은 청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색으로 변하는데 그랬을 적에 그 안에 녹말이 들어있는 걸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한번 해봤을 거예요.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오드 용액이랑 녹말이랑의 요 색깔 변화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농도를 알아내는 거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까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여기 녹말 지시약도 들어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그 요오드 용액이 떨어지면서 얘랑 반응하는 얘랑 먼저 반응해요. 이 안에 녹말 지시약이 있지만 얘랑 먼저 반응을 하는 거지요. 요걸 다 반응하는 동안에는 떨어뜨려봐도 색 변화 없죠. 그러니까는 아까 빠르게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랑 떨어져서 들어가는 순간 얘랑 만나서 비타민 C랑 만나서 요오드 용액이랑 빨리빨리 반응하고 다 반응하면 용액 내 비타민 C가 다 없어지면 녹말하고 이제 반응하면서 색깔을 띠는 거죠. 그때 찾아내는 거죠. 아시겠지요? 그게 그래서 직접 적정법을 해서 음료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의 양을 알아내는 겁니다. 그 요오드 용액이 조금 들어가면 비타민 C가 적다는 게 되겠지요. 그쵸? 같은 양을 비교한다고 했을 적에. 그래서 실험 기구는 당연히 적정 장치를 세팅해야 되죠. 뷰렛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교반기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쵸? 부피 플라스크를 사용해서 용액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피펫으로 정확한 양을 취해야 되는 거고요. 적정은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서 합니다. 스타치가 전분이죠, 이게.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일반 그 시중에서 팔고 있는 화학물, 시약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 시약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만들어야 돼요. 2.5mm몰의 표준 비타민 C 용액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정확하게 양을 계산을 잘 하셔서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따져서 해주셔야 되죠. 들어간 그람수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죠. 그쵸?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그 다음에 녹말지시약을 넣고, 일멸 넣고서요. 그 다음에 적정을 하면 되는 거죠. 적정을 해서 그 평균값 가지고서 요오드 용액의 농도를 구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정확한 요오드 용액의 농도.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실험 영상을 보시면 그 몇 그램을 녹였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오드 용액의 농도가 알았으면 이제 시판 음료수예요. 비타민C 음료를 2개입니다. 2개를 합니다. 양이 달라요. 하나하나씩.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비타민 음료를 갖다가 물킵니다. 10ml를 100ml 플라스크에 넣고 나머지는 증류수를 채워요. 그럼 몇 배 물킨 거예요? 10배 물킨 거죠. 그쵸? 요 물킨 관계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원래 시판되고 있는 음료수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 양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요? 이게 물키는 과정도 왜 물켜야 하는지, 그냥 하면은 왜 안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토의 같은 데 쓸 적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음료수를 물켜요. 물킨 음료수를 10ml 취해서 녹말지시약 넣고 그 다음에 적정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무색에서 청색으로 변할 때 그 시점, 종말점에 찾으시면 되고, 근데 이 실험도 2번 더 반복해서 평균값을 구해서 비타민C에 들어있는 요 함량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지요? 그러니까는 원래 그 비타민 음료를 사다가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물켜서 하기 때문에. 근데 10배 물킨 거죠. 10ml, 100ml는 거. 그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시판되고 음료수 2개 한다 그랬잖아요. 그쵸? 두 번째 음료 2라고 써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10ml를 100ml를 물킵니다. 물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0ml 가지고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그 원래 시판되고 있는 비타민 음료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양을 알아내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직접 적적범위니까 뷰렛에 들어가는 거는 요오드 용액이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삼각 플라스크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시약 넣고 10ml 넣고 그 다음에 지시약 넣고 그렇게 반응하면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반응시켜서 무색에서 청색으로 갈 때 딱 들어간 양을 또 알아내서 농도를 계산하시면 되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C의 양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면 되겠지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해서 실험입니다. 실험은 적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실험을 할 때는 그 용액 같은 거는 빨리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렇죠? 보면은 잠깐 먼저 여기 보면은 여기요. 산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당일 바를 만들어 써야 되고요. 비타민C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날 실험하기 전에 바로 만들어서 사용하면 되고, 당연히 이 요오드 용액 같은 경우는 할로겐 그 이온들 부식성이 강한 거기 때문에 폐액 처리요. 그쵸? 폐액통에, 지정된 폐액통에 반드시 버려줘야 하는 거. 그것도 아셔야 되고요. 그럼 결과 처리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 2.5mm몰이에요. 만들었으니까 들어간 양 가지고서 평균값에서 요오드 용액의 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럼 이 요오드 용액 가지고서 비타민C 음료 똑같이 했으니까 또 세 번째 평균값 가지고서 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는 1대1 반응이니까. 그런 다음에 요거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10ml 안에 비타민C가 몇 mg 들어가 있는지 계산할 수 있죠? 요거 먼저요. 요거는 물키기 전에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 원래 비타민C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험했던 거니까 원래 비타민C에는
시판되는 것에 대한 농도도 또 한번 다시 구해봐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거 여러분들이 물킨 거 과정에서 나온 거를 요 데이터도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실험 결과고 물키기 전에 거를 계산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물킨 거 갖고서 계산을 앞에서 했고, 그 다음에 물키기 전에 시판 음료 이거요. 원은 요거 100ml에 300mg이 들어있는 음료를 우리가 분석한 거고, 시판 음료 2는 100ml에 500mg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 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앞에서 요거는 물킨 거를 계산했으니까 물키기 전에 거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 그쵸? 계산해보면 요게 그러니까 참값이 되는 거니까 오차도 구해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왜 오차가 나는지 그것 또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것도 토의에 쓰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제 얘기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계산한 거는 물킨 거 갖고 실험을 한 거고, 근데 원래 시판되고 있는 거는 물키기 전이니까 몇 배 물켰다고 아까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다시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오차가 나는 원인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은 적정 실험이 다 끝난 용액들이요. 그러니까 세 번 적정한 거를 맨 마지막 영상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비춰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무색에서 청색으로 변할 때가 종말점이었잖아요. 그쵸? 무색에서 청색으로 변할 때 그거를 해서 했는데 보면 용액들의 색이 종말점에서의 그것들을 보면 약간씩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같다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마다 보는 게 조금 차이가 나니까 아무튼 그 용액들을 보고요. 그 적정 용액 그 종말점에서의 색이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이요. 어떤 거는 조금 청색이 약간 흐릴 수도 있고 어떤 건 청색이 진한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것들은 실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요. 아시겠나요? 제 얘기를.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토의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음료수 속에 있는 비타민C를 요오드 용액으로 해보는 거는 간단한 실험이죠. 그쵸? 용액 만들어서 적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간단한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비타민C를 그러면은 뭐 이 적정법 말고도 또 다른 방법으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화학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면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또 알아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알아봐도 상관은 없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시판되는 거 원래 나와 있는 게 병에 붙어 있는 거니까 요거랑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종말점에서 다 끝났지만 색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고서의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화환원법 적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시판되고 있는 음료수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 양을 분석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이론도 보시고요. 영상도 잘 보시고 보고서 잘 쓰십시오. 감사합니다.
조그만 데다 옮겨서.
그런 색변화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뭘 판단할 수 있는지를 뭐 그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야지, 그렇지? 왜 할 때마다 이렇게 색이 달라지는지. 응? 한 방울 더. 한 방울 더 넣어. 저 색이랑 저 색이랑. 아이고.